2027학년도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겠죠? 예, 올해 2026년도 기본이론반 수업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정말 새 얼굴들로 차버렸네요. 그래서, 어, 예, 제가 잠시 좀 낯을 가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내가 있을 텐데요. 오늘 일단 시작은 선생님들께서 요거 받으셨죠? 요거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갈 거예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관계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이 1, 2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1, 2월 저희는 두 개의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는 화성학이고 하나는 기본이론반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본이론반을 토요일 하루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필연코 굉장히 많은 보강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 반을 하자. 라고 바꾼 게 요새 몇 년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오전과 토요일 하루 이렇게 해서 어, 제가 기본 이론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저희가 화성학 수업을 하게 되는데 두 달 안에 화성학을 뭐 완전하게 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 화성학을 일종의 리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각 주에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지를 이 일정표에다가 대충 적어 놨거든요. 네, 이 일정표대로 수업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약간 좀 밀릴 때도 있고 그런 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 이제 직강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왜 직강을 왔느냐라고 하면 나는 인강이 되게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어차피 이 수업을 전부 다 직강으로 들으실 수는 없어요, 원래. 그래서 제가 진도가 많이 떨어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혼자 녹화를 하든 아니면 선생님들께 몇 월 며칠 날 녹화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셔서 들으시든 해서 보강이 이루어져서 되도록이면 진도가 안 떨어지게 하는 걸로 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주에 안 되겠다 싶어서 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진도표대로 나가지 않게 될 경우에 보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고, 이제,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10시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일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내일도 10시에 시작을 해서 내일 10시에서부터 9시까지, 9시란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7일부터는요, 등원을 하실 선생님들께서는 9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모의고사를 1시간 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기보다는 퀴즈에 가까운데요. 선생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교시가 12문항이 있고요. 2교시는 11문항으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1교시 문항 12개 중에 4개가 2점짜리 단답형이고요. 그리고 8개짜리는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리고 2교시는 2점짜리는 2개, 그 다음에 9개가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너무 고정이 되었고 더 이상 안 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그냥 요 답안지 형태에다가 쓰시는 걸로 대충 맞춰서 드릴 거예요. 물론 1교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2교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앞부분에는 1교시 저희가 흔히 A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걸로 많이 드리게 될 겁니다. 1시간 동안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동안 이걸 다 작성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에 한 10문항 정도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전주 토요일까지 배운 그러니까 다음 주 17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0일까지 배운 범위 안에서 한 10문항 정도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모의고사 꾸준히 참여하시면 답안지 생긴 모양을 지겹도록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겹도록 보신 후 그 문항 형태를 반복하면서 익혀보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수업은 10시 반인 거죠. 이제 선생님들께 약간의 아침마다, 예, 아직 해도 너무 늦게 뜨고 이러다 보니 캄캄한 아침에 모의고사를 띵겨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한 10시 반에 등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게 복습이 안 됐거나 그러면 더더군다나, 예, 오기가 많이 싫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시지 않도록 9시 반에 오셔서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석차를 붙이거나 하는 건 5월쯤부터나 붙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 보셔도 상관없고요. 답안지 그냥 내시면 저희가 채점을 한 다음에 합산한 점수 위에다 적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문항별로 점수를 좀 적어서 그렇게 해서 돌려드리게 될 거예요. 미리부터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드리는 건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그 자신의 의지로 돌아가야지. 너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아직 한 게 없으니까 할 게 별로 없을 거니까 10시에 시작을 하고 17일부터는 토요일 수업은 9시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들이 좀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은 실기 설명회입니다. 실기 설명회고요. 이게 왜 17일 날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거 때문입니다. 14일은 지금 1차 합격자들이 실기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뭐 서울의 경우에는 아, 서양음악 가창, 국악 가창, 그리고 시창, 청음 네 종목을 보게 되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랑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거랑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만 좀 단촐하게 보는 편이긴 한데요. 선생님들 의외로 실기 시험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실기 시험을 보고 나와서 이제 생생한 기억으로 선생님들께 실기 선생님들께 마구마구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실기 그날 그 톡방은 제가 아예 그냥 알림을 꺼놔야 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실장님이랑 다들 앉으셔서 다 정리를 하셔서 제 기억력이 좋을 때 이날 실기가 이렇게 나왔고 대충 이런 형태였으며 라고 하면서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이날 이 설명회를 보신 다음에 선생님들의 그 앞으로의 스케줄을 좀 잡아 보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해당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실기 시험 보는 날 아예 톡방에 그 알림을 꺼버리고 상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화요일도 있지만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아, 상담을 하는데 이번 상담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 잘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이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사흘 정도 상담을 잡아놨는데 선생님들 여기 상담 신청 못 하셨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짜 잡고 그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먼저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흘 동안 저는 상담을 하게 될 거고요. 음, 혹시 여기 상담 신청하신 선생님들 계시다면 그냥 오시기보다는 나는 어디까지 준비되었고 무엇이 하고 싶습니다. 뭐 이를테면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 시험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잡아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다른 날짜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실기 설명회는 다음 주 토요일인데 다른 약속 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렇게 밖으로 막 내돌리기 힘든 자료들도 그날 공개들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땡땡 지역의 청음 복귀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하게 될 테니까 왜 인터넷으로는 안 주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마구 돌리기가 그게 복귀라는 게 결국은 수험생 몇 분이 외워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 외워갖고 오신 거를 몇 개를 받아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누구께 맞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복귀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좀
와서 보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 해서 8주, 이렇게 해서 8주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저희가 진도가 좀 너무 떨어진다 싶을 적에는 중간에 보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봐주시고요. 보강은 되도록 잡을 적에는 월요일, 화요일 쪽에 특히 선생님들 교육학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학 혹시 오시는 분들이 오전에 교육학 수업이 대부분 있으시니까 오후 쪽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2월 8일은 일요일인데요. 일요일밖에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일요일은 절대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잡는다면 2월 8일 정도 하나 더 잡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날도 있을 테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려야 될 거는요. 제가 너무 예전에 만들어 놨더니 파일이 밑으로 깔려서 선생님들 혹시 자료방 쓰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앱에 갖고 계시는 이건 지금 선생님들의 자료방 활용하는 방법을 학원에서 안내를 했나요? 아직 했나요? 네, 그러면 이건 출력해서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뭐 출력해서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 혹시 자료방에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다면 좀 보셔도 되겠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있어서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께 미리 무지 많이 유튜브에서 그 설명회를 5곡지나 찍어놨기 때문에 그 5곡지나 찍은 거는 바로 오늘 같은 날 때문이기도 했거든요. 첫 번째 주에 너무 긴 시간 동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께서 좀 지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자료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없으실 거고 꼭 다운받아 놓으시고요. 수강기간 끝난 다음에 찾으시면은 또 막 직원들하고 뭐 해드려야 되니까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이거는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그 시간표에서도 드렸지만 시험은 대충 언제쯤 볼까라고 하면 요 날짜쯤 봅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조금씩 뭐 밀려가거나 당겨오거나 뭐 이런 날짜들이 있지만 대부분 11월 20일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때쯤이 시험을 볼 때다라고 하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모여가서 답이 뭐 할까 막 고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무조건 그냥 실기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대충 실기 시험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합격자 발표는 한 12월 26일쯤 납니다. 12월 26일쯤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사실 한 달이 넘는 기간이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성인이셔서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생들 입시에 만약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청음을 거의 규모거리를 뚫어놓을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앉아서 막 야단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치면 엄청 느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적이 선생님들 나이엔 잘 안 일어난다. 왜냐하면 어,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해야 될 게 많으시고.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작곡 입시 선생님이 오피스텔을 잠깐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저는 이론 전공에서 그 정도까지 압박은 없었거든요. 그때 가봤는데 방방이 애들이 두어 명씩 나오는 거예요.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얘들 뭐냐 했더니 나랑 숙식을 하면서 하루에 청음 모의고사를 몇 번씩 보는 애들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면 늘긴 늘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늘지만 사실 그래도 이 정도 시간이면 실기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할 수는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평소에 해 놓으시라는 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몇 점일까? 나 어떻게 될까? 뭐 할까? 뭐 할까?' 이러면서 이 시간들을 굉장히 의미 없게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께서 비대시여서 못 보셨는데 비대수로 쓰신 댓글 중에 "나 1차 붙을 줄 몰랐어요." 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와서 "1차 붙을 줄 몰랐어요."라는 댓글을 쓰시면 이게 해마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해마다 1년 중간중간 제가 "선생님들 나중에 1차 붙을 줄 몰랐어요."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뭐 이런 소리를 막말을 해대는데도 해마다 또 그러고 또 그러고 하고 있어요. 절대 1차 시험 보고 나선 답 맞추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수험생들 모여있는 카페나 이런 건 아예 가입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냥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뭐 어떤 일이 돌아가나 보고 싶어서 가는 거란 모르지만 거기는 가 갖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내 점수가 얼마일까? 이거 해 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령 몇 점인들 안들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과목하고 되게 다른 게요. 다른 과목은 이 날짜에 시험 보고 1차 결과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통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연을 1월 20일께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21일까지 보는 거 외에 다른 절차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과목은 요게 하나 더 있는 거죠. 1월 14일에 실기를 보셔야 됩니다. 실기를 준비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시창 처음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시는 곳에서 보게 된다면 시간 있습니다. 근데 민요나 노래 같은 것들은 평소에 안 해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에 뭐 노래를 하루에 몇 시간씩 부르고 다니고 연습실 가시면 단연코 후두염 한 번이 왔다 가고 독감이 오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댓글 보면서 제가 아이고야 한 게 수업 시간 취소하시는 분들 가끔 나오잖아요. 보면 인후염 뭐 이러다가 이제 노로바이러스까지 등장을 해갖고 아니 뭔 이 시기에 안 익힌 걸 먹고 그러냐 속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하지요. 이런 변수들이 좀 생겨요. 고등학교 때랑 다르다는 게 요 얘긴데요. 선생님들 성인이시고 가야 될 곳도 많고 뭐 연말도 끼고 뭐 아무리 그래도 챙겨야 될 사람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게 고등학생 때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만큼 그렇게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연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있으니 해보실 수는 있다. 1차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근데 1차 발표를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나는 이 시간을 정말 잘못 보낸 거냐라고 하면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아예 교사를 안 하겠다고 이걸 완전히 떠나겠다면 오케이. 하지만 내 몸속에 남아있는 2차 준비했던 건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끔씩 합격수기 보다 보면 나 3년 올인하다 공부해서 안 돼가지고 기간제 교사 하다가 제일 바쁘고 제일 공부 못한 애 붙었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기간제가 도움이 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앞에 공부하셨던 올인했던 때의 그 몸에 밴 기억이 언젠가 튀어나오게 돼서 합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좀 짜여져 있다. 우리는 뭐 1차 끝나고 나면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선생님들을 슬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반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옛날도 아니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280명까지 뽑았던 적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TO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해 TO가 190명에서 끊어졌습니다. TO는 절대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가 한참 안 될 때, 안 되죠.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제 예비 TO 발표가 5월, 6월쯤에 나거든요. 공부도 안 돼서 심술이 나서 죽겠는데 예비 TO가 형편없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꽤. 그러면 작년이 바로 그랬는데, 아, 겉 봐라. 이제 임용시장은 끝났다. 뭐 이러면서 공부 안 한다. 뭐 이러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예, 아니다. 그래도 볼 거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꽤나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음, 예비티오에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예비티오 보고 서울이 너무 예비티오 조금 나와서 에라 그리고 걷어치고 난 경기로 간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경기는 티오가 많았으니까.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더라. 서울은 충분히 해볼 만했고 경기는 더 늘었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신 그 외의 지역들이 좀 선발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선생님들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1년에 TO가 200명가량 보장되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생님들 결단코 없습니다. 대학 강사를 하나 지원을 해도 그렇고요. 그 시장은 제가 제일 잘 아는 시장인데 안 됩니다. 이제 막 졸업해서 귀국한 박사들이요. 그 이력서 30개 내지 50개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 서류 성적 증명서 이런 거 하나씩 다 다운받는데도 1,000원 막 이렇게 받으세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걸 몇만 원어치, 몇십만 원어치 해놓고 이력서를 넣는데 안 되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이력서를 아날로그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은 일일이 다 웹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화성학도 가르칠 수 있고 대위법도 가르칠 수 있고 오케스트레이션도 가르칠 수 있는데 한 종목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아주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결국은 외국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집안 기둥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돌아와서 일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일을 택하신 건 전 대단히 현명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부하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정의 공부가 하고 싶으면 휴직하시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 저희 그 예전에는 저 카메라를 위에서 잡은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냥 카메라맨이 직접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카메라 잡는 분, 1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내신 분, 뭐 얼굴이 너무 조그매서 저 카메라에 얼굴이 다 가려지는 되게 예뻐했던 조교가 있었는데요. 합격하시고 하와이가 음악 교육이 되게 발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대학에서 석사도 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일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도 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기회가 훨씬 더 다양하게 선생님들을 열어줄 기회들이 많다. 박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파견으로 해서 석사를 더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시험 보셔서 되시는 일이 선생님들의 어떤 미래에 뭔가 장애가 된다거나 내지는 걸림돌이 된다거나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너무 바빠서 뭘 못한다? 그건 정말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발 인원 갖고 일희일비 하시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선생님들 올해 저희 컷인데요. 지금 보시는 요 주황색 내지는 브라운색 이 굵은 선이 올해 컷입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위쪽으로 굉장히 높은 선들이 많잖아요. 이게 높은 합격선들이에요. 근데 올해는 요 정도 선이거든요. 낮은 편이었습니다. 어려웠다는 얘기죠. 어려웠다는 얘긴데 지역에 따라서 컷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죠. 왜 줄이 가다 끊어져요? 라고 하면 선발 인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선발 인원이 없어서 줄이 끊어지는 것도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한 명도 안 뽑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세종이 지금 몇 년째 좀 많이 비어 있죠. 세종은 그동안 꽤 많이 뽑았거든요. 그리고 뭐 워낙 공무원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도 세종으로 유입되는 인원들도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세종을 노리신다면 세종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울 경기를 보셔서 나중에 교환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나를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낫고, 이거 정말 왜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세종 계시는 공무원이어서 선생님께서 뭐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또 응시를 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종에서 먼저 합격을 하셔서 교사 노릇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그 부서는 세종으로 오기로 돼 있던 부서였는데 계속 서울에 남으시는 부서에 일하시는 바람에 서울로 재임용을 보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일과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흔히 말하는 무슨 특별시, 뭐 광역시, 뭐 이런 이름 붙은 곳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일반 지역으로
이걸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내려간다는 개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려가는 건 좀 쉬운데 올라오는 일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도 굉장히 많고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선생님들께서 뭐 경기를 보시거나 서울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앞으로 어떤 그런 변동성을 생각하셨을 때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예, 예전에 여자친구분은 충남에 먼저 붙었는데 남자친구는 안 붙은 상태에서 충남이 티오가 안 난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경기로 봐라, 일단. 경기로 보고 나중에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 제일 남쪽으로 남쪽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충남하고 그리 멀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작전들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역 선정 꽤나 중요합니다. 서울, 경기 중에 하나? 이건 아니고 서울이면 서울, 경기면 경기. 왜냐하면 얘네는 시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실 때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좀 봐주시고요. 합격선이 좀 나오는데 올해 서울 합격선이 좀 높았습니다. 73.67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70입니다. 여기 경기는 80명을 뽑았고 지금 1.5배수니까 120명이 뽑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글쎄요. 예, 우리 학원 기준을 다른 데다가 다 적용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73.67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울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올해. 그래서 초고득점자들이 좀 몇 명 이렇게 아주 가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밑에 쪽에서 확 두꺼워지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경기는 120명이나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경기는 2차를 잘 보면 엄청 뒤집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울은 지금 아 서울은 조금 고득점자가 초고득점자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엎치락뒤치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 지역의 점수가 약간 그렇게 나뉘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니 어디는 어떻다더라라고 함부로 예단하긴 좀 어렵고요.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좀 컷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컷이 나왔을 때 대구가 올해 쉽게 붙겠구나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건 아마도 가장 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의 점수일 뿐이지 아마 그 위로 이렇게 뻥 뛰고 와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믿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인천 같은 지역이 종종 좀 낮을 때가 있는데 그래 봐야 뭐 1, 2점 차이고 인천이 실기가 좀 까다로운 곳이에요. 그래서 인천 실기를 나중에 잘 좀 찾아보시고요. 나 이런 실기라면 좀 자신 있어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실 거예요. 근데 인천을 가? 그럼 인천은 몇 개의 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죠. 일단 인천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곳이고 아주 좋은 뭐 송도 쪽에 좋은 학교도 있는가 하면 얘는 구도심 쪽도 있고 또 인천은 대부분 초임들이 좀 섬으로 순회를 간다든가 연평도 쪽 이게 다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로 가게 된다든가 하는 수가 있다. 아니면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도 다양한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정말 초임을 울릉도에다가 보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래서 아 내가 어디에 가고 싶다? 플러스 그 지역은 어떻다더라?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거기가 좋아라고 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노려보실 만합니다. 선생님들께 그냥 좀 오래 살았던 사람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족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뭐 남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데 교사란 직업은 굉장히 일찍 출근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뭐 이를테면 가까운 곳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얘 어린이집 차에만 태워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좀 사는 곳이 선생님들이 사시는데 좀 덜 풍파가 오는 지역이 아닐까? 물론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모성보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기 키우는 동안은 뭐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든가 뭐 이런 제도도 있고 써먹으실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냥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항상 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곳에 있으면 본인이 아프거나 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동안 그런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냥 부모님 곁으로 가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설명회 다 보시고 왔다고 그냥 믿고 가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들 오늘 스터디 카드 받으셨죠? 오늘하고 내일 양일에 거쳐서 이 스터디 카드를 제가 받을 겁니다. 그 스터디 카드에는 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뭐 했는지 아직 못 받으셨나요? 스터디 카드? 있으세요? 저쪽 뒤에도 더 남아 있을 테니까 예. 스터디 카드에다가 선생님들에 대한 뭐, 인적 사항을 좀 적어주시고, 일단 드릴 말씀은 정말로 나는 스터디가 하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터디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왜 모의고사를 아침에 보느냐, 토요일 오후 5시 이후 시간을 좀 비워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원은 아마 토요일 날도 한 8, 9시까지는 확실하게 문을 열어놓고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 조기 이렇게 모여 앉으셔서 스터디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이 돗대기 같은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면 근처에 스터디 카페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에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서양음악 이론인데 오늘은 서양음악 이론을 저희가 볼 거예요. 근데 서양음악 이론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서양음악 이론이 취약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걸 혼자 공부하느냐? 저는 혼자 공부하시길 일단 추천하고요. 이건 스터디 주제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고 근데 서양음악 이론서부터 좀 누군가와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신다면 선생님들 스터디 카드 뒷면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원하시는 분들한테 분들끼리 모여서 팀을 짜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아니시고 서양음악 이론을 그냥 혼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 정도 선의 책에서 좀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골라놓은 이 세 권의 책은 요 책은 해답집이 별권으로 있을 겁니다. 해답이 별개여서 별권을 따로 사셔야 될 거고 요 두 개의 책은 해답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절대로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시고 틀려보신 다음에 틀린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파리 가시면 저기 옛날에 베트남 분들이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이 꽤 와서 일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 불어하시는 걸 보고 있다가 보면 좌절을 하죠. 불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거든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읽어서 이렇게 이해나 하지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들어서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불어가 힘든데 거기 분들이 불어를 정말 능통하게 하세요. 옛날에 식민지여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오래 와서 사셨으니까 그렇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음악 이론을 못하셔도 선생님들 평생 동안 써오셨던 언어가 언어가 음악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론책을 처음부터 붙잡고 그야말로 그 무슨 문법에서 명사 동사 외우듯이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일단 풀어보신 다음에 어느 부분인가가 특별히 좀 많이 틀리거나 못하거나 하는 걸 거꾸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효율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 중에서 골라서 좀 풀어보시는 걸로. 그 다음에 그것도 약간 별로다 싶으시면 해보실 게 있는데요. 왼쪽 책은 예술고등학교 음악 이론이라고 해서 예술고등학교 음악 이론 요 책 한 1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예술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여기 문제는 대부분 사지선다. 그래서 좀 빡빡 이렇게
좀 찍고 넘어가는 느낌? 뭐 요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보실 만한 책으로는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은요. 고등학교 음악 이론인데, 이게 뭔지 예고 나오신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고, 요거는 예고에서 쓰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예고 교과서, 고등학교 음악 이론입니다. 이 책은요, 국악 이론하고 양악 이론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쭉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 괜찮을 책 같습니다. 제가 처음 노량진 왔을 때만 해도 그냥 이 책을 열심히 보셔가지고 임용시험을 보시겠다고 하는 분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실패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시험은 얘 갖고는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학인데요. 부동의 강자, 백병동 화성학 쓰셔도 됩니다. 이걸로 공부하신다고 해서 큰일 아니시고, 그렇게 큰일까지는 아닐 겁니다. 네, 이 책의 장점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딸깍딸깍 넘어가는 그게 장점이에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단점은 일단 작곡 입시용으로는 좋거든요. 굉장히 풀어볼 문제도 많고, 뭐 그런 편인데요. 얘가, 문제가 임용고시는 분석 위주잖아요. 분석할 악곡의 개수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라는 거고 몇 개의 개념이 좀 너무 올드하다라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병동 선생님께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셔서 뭔가 독일식 논리 구조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는 화성학 책이에요. 그에 비해서 좀 실용적인 사용되고 있는 음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는 책이 요거 두 개입니다. 저희는 요 책으로 가게 될 거고요. 김남주 교수님 화성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건 김남주 교수님 수업이고 저는 요걸로 갑니다. 일단 두 책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은 벌써 이름에서 딱 보여주는 것처럼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이기 때문에 작곡 입시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되려 작곡 입시처럼 막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약간 작곡 입시는 거의 자동으로 되다시피 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아니고 또 화성학이 아니라 조성음악 분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성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제 있는 음악을 분석하는 쪽에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이 책은 뭐 저희가 화성학 시간에 이 책의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냥 가끔 임용시험에 비슷한 문제도 많이 나왔고 예시도 그래서 그냥 저는 만족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조성음악의 화성진행책은요. 이게 예종 아이들이 음악 문법이라고 해서 3년 동안 배우는 책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 끝이에요. 3년 동안 배우는 책이다. 예종 학생들은 이 음악 문법 수업을 학기마다 시험을 봐서 패스를 못하면 그냥 드랍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고 이 과목 때문에 학교 오래 다닌 친구도 몇 명씩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교재로 쓰는 책이니만큼 오른쪽 책보다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굉장히 많고 책이 빽빽해서 그렇지 상당히 뭐가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좀 김남주 교수님께서 잡아주실 테니까 이 책이 가장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점은 모든 화성을 대문자로 다 써버린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단화음이고 뭐 감화음은 요렇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대문자로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아니시려면 혼자 보시기가 되게 힘든 책입니다. 그게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예들이 있고 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보시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어쨌든 지금 화성학계통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세 권의 책이 거의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좀 가벼운 책으로,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두 달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후루룩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
스터디 하신다면 1, 2월 스터디로 가장 적합하고 선생님들께서 이걸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한번 저도 스터디를 짤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거 완독. 왼쪽에 있는 서양음악사, 음악세계에서 나온 서양음악사 책은요, 제가 11월, 12월에 많이 선생님들 보고 오시라고 막 이렇게 약간 얘기했잖아요. 이 왼쪽 책은 이걸 보시면 서양음악사가 재밌으실 거예요. 같은 책이에요. 그렇다고 완전 교양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서양음악사의 스토리텔링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은 왼쪽 책. 그리고 어지간히 음악사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그냥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오른쪽 책, 그라우트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께서 한 2달 정도 한번 전력 투구하시면서 한번 스터디 팀하고 일정 분량씩 있고 모여서 얘기해보고 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한다면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 책이 맞는 키는 아니에요. 맞는 키는 아닌데 예로 바로 시작하시기에는 좀 너무 버거운 구석이 있을 거고요. 처음부터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집필진들이 처음부터 했던 게 얘를 가지고 학부 수업을 못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로 하되 좀 한국 현실에 맞게 가보겠다라고 만드신 책이 가운데 책이거든요.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는 그렇게 탄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완독을 해보시면은 어떻겠나라는 게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말씀이에요. 이 서양음악사 책 뒤쪽에 한국 작곡가 있는 부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서양음악사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그걸 한번 해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학원에서 수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1, 2월 수업은 여기서도 내용을 좀 빼야 돼요.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의 내용을 좀 빼서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는 게 기본 이론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차라리 지금이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가운데 책을 읽어보셔라.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심화반이 본판이거든요. 3, 4, 5, 6월이. 3, 4, 5, 6월 심화반 동안 얘네 3개 다 합치고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아니 저거 3개를 다 합치고도 플러스 알파가 나오느냐 라고 하면 네 있죠. 각 시대별 음악사 책들 거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서 저희 교재가 만들어졌고 제가 끊임없이 뭔가 더 가져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심화반 때 가서 그렇게 한꺼번에 충격을 크게 받으시는 것보다는 좀 단단한 책으로 바닥을 깔아 놓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걸로 1, 2월 스터디 하는 동안 좀 같이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는요, 처음 짜드릴 때 저희가 짜드리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구합니다를 하기가 쉽지 않으셔서 그래요. 근데 정말 지금이라도 이따 잠깐 쉬는 시간 드리는 동안 나는 학원에서 임의로 짜주는 게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오늘 안에 카페에서 부지런히 저는 뭐 하는 사람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셔서 나 이런 스터디를 원합니다라고 게시판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구하시면 내일 스터디 카드를 내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먼저 맞춰 보시고요. 근데 그것조차 하시기가 너무 정말 나는 그런 극도의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제가 강제로 짜드리겠고요. 스터디를 막 잘 되면 정말 이런 친구가 없다가 되거든요. 예전에 스터디를 짝스터디 2분이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그 2분이 두 분이 같이 합격하셨죠. 그래서 한 분이 내 영혼의 반쪽 같았던 누구누구한테 감사하다. 뭐 이런 글을 쓰시기도 하고 바로 밑에 댓글에 정말 너를 만나서 행운이었다. 뭐 이런 걸 쓰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터디 굉장히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모여서 할 일 하고 민폐 안 끼치면은 그냥 유지되고 얘 진짜 아니겠다 싶으면 그냥 날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건 그냥 뭐 아주 사사로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땡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충분히 좋다. 그러니까 스터디에 너무 뭐 하지 마시고 3월 가셔서 또 짜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아니겠다 싶으면 또 이합 집산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스터디 보면 1차 합격자 발표 난 날 여기 모였었어요. 유튜브 보시면 나올 거예요. 1차 합격자 발표 난 날 이미 자기들끼리 막 서로 어디 붙으셨어요? 막 이러시면서 저 스터디에 뭐 스터디 원 중에 저만 붙었어요. 저랑 누구만 붙었어요. 그래서 충원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명랑하게 잘 짜나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그냥 구인구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카드 내시는 걸 조금 보류하셨다가 오늘 밤안에라도 구해 보고 내시겠다고 하면 그것도 매우 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악인데요. 국악 전공들이 꼭 계시죠. 여기도 국악 전공이 계시는데 10% 정도 된다고 봐요. 진짜냐,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네, 그거밖에 안 됩니다. 되려 서양 음악 전공자들이 독특한 전공자들이 많이 늘어요. 실용음악 전공자 엄청 늘었고요. 오르간 전공 뭐 이렇게 좀 다 작은 악기 진짜 타악기 전공도 뵀었고요. 이렇게 되는데 국악 전공자는 특별히 숫자가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악에서 다양해지기는 했어요. 국악 안에서 예전에는 가야금 검은고 전공들이 되게 많으셨다면 요즘 피리 전공도 계시고 해금 전공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만 좀 버라이어티해지는 것 같아요. 어, 국악 전공자들이 임용시험을 안 보시느냐라고 한다면 아니 그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국악 전공자들한테 훨씬 더 허들이 높아요. 서양 음악의 분량과 국악의 분량을 놓고 봤을 땐 서양 음악이 훨씬 더 많고 복잡하고 좀 그렇고요. 만약에 국악 전공께서 서양 음악까지도 다 능통하다면 뭐 전공이 작곡이시거나 국악 이론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고 아니시면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공부를.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기는 했었어요. 교회 반주, 피아노 반주 하시는 피리 전공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다르죠, 경우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국악 전공 선생님들께서 하시기가 되게 좀 공부하실 때 많은 것들을 극복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국악은 서양 음악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한번 해보실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재밌게 읽으시는 책이에요. 내가 국악이 싫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내가 그래도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뭐 아니면 학부 때 국악 수업을 좀 들어본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숨에 끝나는 국악 기초 이론이고요. 이동희 선생님이 쓰셨고요. 얘가 음악과 생활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데 이 책은 구하시는 루트가 조금 다릅니다. 아마 이제 그 구입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보셔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음악과 생활 출판사로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좀 그래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요게 약간 그 교과서 개념의 책이에요. 교과서 개념의 책이기 때문에 일반 출판사, 일반 서점에서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구하시면 그냥 딱 예고 내지는 국악고 수준의 에서 약간 대학 교양 수업 사이를 오가는 한번 지금쯤 후루룩 보시기에는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정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제가 길게도 말씀 안 드리고 들배를 완독했으면 엄청 성공한 거고 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엄청 성공한 겁니다. 이거면 초수생이라고 했을 때 3, 4, 5, 6월 심화반으로 들어오실 때 굉장히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3, 4, 5, 6월에는 이제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르르 들어오세요. 그러시면 1, 2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이제 고수들이 돌아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아니다. 나도 한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이 두 가지 정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론도 있지 않느냐. 음악교육의 기초 뭐 이런 거요. 1, 2월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2월에 굳이 안 하셔도 되고 3, 4, 5, 6월에 그 진짜 맞닥뜨리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국악 쪽에는 이 두 개의 메인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사훈 선생님 책은 좀 안 보는 추세고요.
안 보는 추세 맞죠? 예. 선생님께서도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도 좀 되셨고 하다 보니 그 책이 나온 지도 30년이 넘어서 그래서 조금 업데이트된 책이 이렇게 두 권인데요. 음, 국악책을 보시면서요.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여드릴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어, 국악에는 이게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막 꽝 하고 붙어요. 그래서 막 논쟁 중이에요. 논쟁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이 책은. 이 책은 논쟁적인 게 없다. 근데 요거 두 권은 저자들의 의견이 무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두 권의 내용이 계속 상충이 될 거예요. 선생님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상충되면 안 보시면 돼요. 두 개가 안 맞으면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저도 그냥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저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렇게까지 두 개가 아주 다를 적에는 그냥 좀 안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나와 있는 뭐 다른 책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세 개가 다 말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좀 빼고 가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왜 제가 화를 내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책들 보다 보면 정말 짜증날 정도로 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특히 서양 음악보다 국악이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건 원리를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이 특히 개화기 쪽, 이쪽 조선 말기에서 이 20세기로 넘어가는 쪽에 뭐가 어디에 설치되고 할 때 보면 아, 연도수가 계속 틀리거든요. 연도수가 계속 틀린 게 그게 이런 이유인데 첫 번째는 양력, 음력이 다르다. 양력, 음력으로 갈린다. 어떨 때는 이게 이제 나라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표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실행된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어느 쪽을 따서 쓰느냐에 따라 1년씩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의 1년 정도의 기록들은 나중에 역사책 찾아보면 언제 공표를 했고 계획을 시행을 한 것은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1909년이어서 맞고 1910년이어서 틀리고 할 정도의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국악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좀 화를 내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임용 공부를 쭉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서양 음악이 너무 방대해서 국악이 차라리 나의 점수에 많이 보탬이 되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국악 선생님들께서, 국악 전공 선생님들께서 미리부터 좀 겁을 먹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 선생님들께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시고 합격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작년 예로 들으면 아직 합격자 발표 안 났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서울에서 1등 하셨던 선생님도 검은고 전공이셨고 3등 하셨던 분도 국악 전공이셨고 막 이렇거든요. 국악 전공 많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셔서 저희를 또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국악 특유의 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요도 되게 쉽게 배우시고 해서 2차에서 아주 강하게 보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어머, 내 전공이 어떻다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기 설명회 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얘기는 좀 해볼만 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지금 1차 준비를 해야 되는 수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1차는요 0.33 차이로도 떨어집니다. 0.33 차이로도 컷이 갈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실화거든요. 아, 서울이 30점이에요, 실기가. 서울이 30점인데 28.5 막 이런 분들 나오세요. 28.5 정도 나왔으면 1차 점수 필요 없어요. 이분은 틀림없이 1, 2, 3등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합격자 중에 15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 점수 차이가 느껴지세요? 선생님들 1차에서 필기로 붙는 거는 0.33으로도 갈리는데 실기 점수의 폭은 28.5, 29까지 나오다가 누구는 15 막 이래요. 그날 하루 장구 치고 노래하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한 그 결과물이 너무 끔찍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울 같은 경우 시창 청음에서 청음의 난이도
그 해의 청음 난이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거의 모두가 다 되게 잘 보는 애와 모두가 다 망하는 애와 차라리 이건 어떠면 또 못하시는 분들한테 나을 수도 있는데 점수가 극명하게 갈리는 해가 있어요. 난이도를 되게 잘 잡으신 해들은요. 처음에 잘 본 분은 너무 잘 보고 또 원래 못하시던 분들은 완전히 처음에서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서울 청음 빵점 막 이런 일 꽤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선생님들 실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를 붙어야 2차를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요. 1차 붙는 건 그냥 거기다 이렇게 한번 자격을 얻는 것뿐이고요. 2차에서 나는 점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 2차 준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경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냥 딱 누군지 이름까지 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가까운 사람들이 다 벌인 일이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 조교님이 예전에 떨어지실 때 면접이 40점 만점인데 32점 면접 한 종목에서만 8점을 깎아버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뭔 말을 그렇게 잘못해갖고 되게 착한 친구인데 그게 전달이 안 됐나 제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면접이라는 종목 하나에서 8점 차이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1차 끝나고 나서 부단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선생님들 필기 시험으로 낼 수 있는 점수 차이하고 2차가 내는 점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수업 실현도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한 15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19.9 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게 이 실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 보신 분들은 1차 컷으로부터도 10몇 점? 막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근데 10몇 점을 지금 찍은 그 친구가 정말로 서울에서 마지막에 탑 수석까지 가느냐는 두고 볼 일이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긴 갔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작년에 정말 서울 성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희 1등이 끝까지 1등, 뭐 저희 2등이 끝까지 2등 이런 식으로 가는 해들이 있기도 한데요.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2차 준비를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방황을 줄이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대충 지역을 빨리 선정을 하고 2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1차 준비는 1, 2월에 아까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3, 4, 5, 6월은 그냥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거. 그래서 6월 말 혹은 7월 초쯤에 저희가 심화반 수업이 끝났을 때 선생님들의 교재가 대충 다 외워야 할 것들이 정비가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독이라는 걸 돌리게 되겠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반이나 이런 때 새로운 자료가 막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때도 쏟아져 들어와도 오케이 뭐 그렇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다가 약간 조금만 더하지 뭐 라는 정도로 그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동화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그런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요. 교육학이 되게 쉬웠어요. 교육학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한 1, 2주차 정도 수업을 들으셔도 푸실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채점을 정말 칼퇴를 해갖고 교육학 점수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교육학 점수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교육학은 가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무난했을 때, 특히 전공 시험이 무난했을 때는 교육학에서도 명암이 많이 갈립니다. 지난 두 해, 그러니까 작년에 본 시험, 재작년에 본 시험이 우리가 음악 컷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이건 전공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교육학이 어떤 역할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컷이 막 86, 87 이런 애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면 교육학이 86, 87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누가 캐스팅부터를 하느냐? 전공은 다 비슷하게 봤으니까 교육학이 왔다 갔다 큰 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교육학은 선생님들께서 학원에서 짜주는 스터디가 있다는 학원도 있다고 들었고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께서 그냥 직접 알아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꾸준히 암기하시고 뭐 그다음에는 써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되게 써보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께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건 모의고사를 매주 내셔라.
모의고사를 내셔서 요 4줄짜리 답안에 내가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습관을 들이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11월까지 모의고사 반까지 와서도 다 그 서술형 답안을 뭐뭐 하였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갖고 서술답이 뭔지 모르나 막 이러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도 키워드가 들어가면 맞게 해줘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상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무엇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에 이것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풀어서 쓸 수 있는 정도는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매주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명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날리고 우리가 오늘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저희는 서양음악 이론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벌써 그래도 거의 1시간이 갔기 때문에 잠깐 좀 쉬고 가겠습니다.